훈장을 받은 사람한테는 별자리도 이병한테 격려를 하게 돼 있어. 미국에서는 부상하고 장교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어. 상병이 자기 사인이면 끝나. 심지어 이병도 주임원사한테 격려를 안 해. 자, 대형한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과연 미군에서 장교 부사관의 관계는 어떨까? 부사관 9년, 장교 생활 3년, 미국에서 군사 유학을 했기 때문에 미군 생활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군사 전문가 우리 김대명 씨 나오셨습니다. 미군에서 이 장교의 위상을 자료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한 명인 것 같은데요. 이건 한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는 여기 윈터스 지금 계급이 소령이거든요. 네. 이 여기 보이는 이제 캡틴 소블이라서 우리 지금 대위. 이게 보면 당연히 대위가 소령한테 격려하는 게 맞는 건데 사실은 이 대위가 선배인 거야. 진짜 훈련을 시켰어. 엄청 빡세게. 근데 미군은 이렇게 한다고. 우리나라라면은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선후배 관계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장면은 지금 뭐 두둑에 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 술을 마시고 동료 그 군인을 죽인 거예요, 실수로. 그랬는데 막 이렇게 오히려 더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중대장이었던 저 대위가 나와서 말을 함부로 하니까 장교한테는 꼭 높은 말 써라 하면서 이렇게 한 대를 때리는 거죠. 장교에게는 님자를 붙여라 하면서. 왜냐면 영어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말이 없잖아. 뭐 우리가 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냥 다 무조건 유인데 그거를 구분하는 유일한 단어가 sir. 그러니까 장교한테만 sir 이렇게 한단 말이야. 심지어 주임원사한테도 sir을 안 붙여. 그래서 이게 나는 좀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미군의 이 존댓말 썰을 썰을 듣고 계십니다. 썰을 듣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미군 부사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훈련소 같아요. 이 계급이 하사죠.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하사 계급이지만 사실은 이제 미군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계급에 대한 그 책임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실제로 고난도 굉장히 많아요. 부사관이 우리나라의 하사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없지만 미군은 하사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고난과 보장을 잘 받습니다. 또 부사관에 어떤 권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출입증, 군대 출입증 같은 걸 발급을 받으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뭐 예를 들어서 실무자, 뭐 하사나 중사가 결제를 올리면은 뭐 위에 뭐 장교, 그다음에 과장급, 뭐 소령, 대위 이런 사람들이 막 결제 그 며칠이 걸린다고. 근데 미군 같은 경우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때로는 상병급, 상병도 부사관으로 이렇게 쳐주기도 하거든요. 미국 특히나 미국에서는? 해군은 그렇습니다. 페리 오피서라 그래서 상병부터 부사관으로 쳐주기 때문에 상병이 자기 사인이면 끝나. 상병이 이렇게 서명하면 출직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권한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미군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주임원사님 얘기도 하고 했지만 주임원사는 정말로 특별 참모 막 이런 느낌으로서 굉장히 의전이나 대접을 잘해준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나도 미국에 있으면서 예전에 그 2000년도에 미국 유학 갔던 거 아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 주임원사 막 이렇게 막 되게 좀 우리로 치면 막 지휘관 반 같은 그런 데서 계시고 고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나는 좀 부러웠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부사관분들도 미군처럼 이렇게 좀 대접을 해주면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군사 유학 갔을 때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중사 계급이었지만 미 해군에서는 그걸 E7이라 그래서 CPO라고 그래요. Chief Petty Officer.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높은 계급인 거야. 군생활 한 20년 정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계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나야 뭐 하사로 바로 입대해서 2년 만에 중사를 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20대 뭐 초반 중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E7이라는 계급이 미군에서 굉장히 높은 계급인데 저랑 같이 갔던 사람이 대위분 이렇게 2명이 갔단 말이죠. 미 해군의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그 미군들이 대위분한테는 격려를 잘해. 근데 나는 나름대로 높은 계급이지. E7 미국에서 높은 계급이고 심지어 난 미군 계급장을 똑같이 달고 다녔거든. 근데 나한테도 격려를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이 새끼들 내가 좀 어리고 한국 해군이라고 좀 무시하나?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엔 대위한테도 격려를 잘한단 말이지. 헷갈려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자, 방금 우리 형이 얘기했던 이 CPO라는 계급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자료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핀 세로머니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사실 중사 진급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의 위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해군에서도
CPO는 사실 상사부터 CPO라고 부르긴 하지만 네. 미군은 이제 동등하게 치면 이제 중사지만 다른 의미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경례까지 해주고 막 어떤 실제 해군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불러주고 이렇게 함상에서 이제 배를 탈 때 하는 그런 일종의 세레모니입니다. 이게 내가 옛날에 군생활 하던 때는 미 해군이 우리나라 한국 해군에 수병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초록색 청바지 같은 거. 하사까지는 그걸 입었다고 옛날에 이 시절에는. 그래서 딱 중사 계급이 되면 처음으로 간부들이 입는 이런 카키색으로 이 옷을 처음으로 입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긴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세븐 우리로 치면 중사지만 이 계급이 미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높은 계급이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계급이 나한테 경례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왜 경례를 안 하는 거지? 미군에서는 이 경례라는 개념 자체가 이 커미션, 장교 인관 뭐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부사관도 인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옛날에 임용이라고 그랬다가. 근데 사실 인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정말 고난이 있는 어떤 장교들한테만 주어지는 고유 고난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인관을 한 사람한테만 경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영미권의 어떤 이 군대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군에서는 경례를 안 해, 부사관끼리. 심지어 이병도 주임원사한테 경례를 안 해.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이등병이 주임원사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거지. 이 미국의 주임원사 그다음에 부사관들이 고난도 이렇게 많고 굉장히 대우도 잘 받는데 경례를 안 해요. 이게 나는 처음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 그 아까 봤던 자료화면에서는 경례를 서로 해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거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 이게 세레모니잖아. 자기 군생활에 있어가지고 간부가 입는 옷을 처음으로 입는 그런 중요한 행사.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특별한 예외가 또 있죠. 훈장을 받은 사람한테는 별자리도 이병한테 경례를 하게 돼 있어. 야,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병도 주임원사한테 경례를 안 해. 네. 자, 영화의 한 장면인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군 병장이 나오죠. 주임원사가 나오고 경례를 안 해. 경례를 전혀 안 하는데? 아니 이게 뭐 물론 영화라서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미국 영화는 대체로 고증 반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계급장도 그대로 쓰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실제로도 경례를 안 해. 아니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주임원사한테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그냥 지나가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와 이게 내가 막 손이 막 그러니까 나도 이 올라가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위와 솔저라고 멜 깁슨 나오는 영화인데 이거 보면서도 이 손이 이게 막 이게 어떻게 저렇게 그냥 굿모닝 하면서 지나가는지 이게 실제로 이렇다는 얘기야. 어떻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경례를 이 손이 어떻게 이렇게 안 올라갈 수가 있지? 우리가 이제 뭐 미군을 따라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약간 우리랑 다른 이런 점들이 있어요. 자 그럼 미군에서는 이 소위어도 무시를 안 받고 대접을 잘 받나요? 물론 이제 미국도 우리처럼 인간들이 사는 사회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계급적으로 그런 고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는 주임원사도 경례를 안 하잖아 이병도. 근데 미군은 소위한테도 무조건 경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군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냐 그러면 장교 양성 과정에서 퍼스트 셀롯이라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달리 미군은 우리는 장교들이 장교를 훈련을 시킨다고. 이미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훈련시키니까 문제가 없는데 미군은 일반적으로 장교 훈련을 부사관들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관과 신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 나오겠지만 뭐 상사 아니면 중사 하사 이런 사람들이 장교가 된 사람한테 막 반말로 가르치는 우겨치면 야 이 새끼야 너 따위가 어떻게 장교가 돼 막 이런 거야. 우리나라 문화에서 치면 그것도 신기하네. 진짜로 막 엄청 굴리거든. 막 이렇게 때리지는 않지만 막 진짜 엄청 사람 갈군다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는데 그렇게 관계가 완전 가불해서 완전 을도 아니죠. 완전 밑에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을 받다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다가 인관식을 딱 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 상사가 그 소위한테 이렇게 경례를 하는 거야. 갈구던 사람 갑자기 경례를 그거를 퍼스트 셀롯이라 그래서 경례를 받으면서 그 소위는 실버 달러라는 이렇게 동전이 있어. 동전 이 은색으로 해서 그걸 악수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야. 네. 진짜 이 좀 약간 어리버리해 보이는 소위고 완전 소위고 그리고 베테랑 그 지금 부사관 거 봐봐 이거 하나에 3년짜리니까 이게 한 30년 공부한 거야 지금 이 사람. 거의 아들뻘한테 경례를 깎듯이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동전이 있죠. 이렇게 악수하면서 딱 줍니다 이렇게. 야 아무리 봐도 좀 어리버리해 보여 이 소위가. 근데 이제 막 인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지금 육군 같은데 경례 경례 깍듯이 하죠. 물론 조금 먼저 내리긴 했지만
가족인 것 같아 여기. 근데 싸움 잘해 보이는데. 싸움도 잘해 보이고. 근데 막 이렇게 동전도 잊어먹지 않고 다시 주장해. 지금 집어넣잖아. 지금. 이런 거야. 이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없는 문화거든. 자, 그래서 인간을 하면 이게 바뀌는 거야. 갑자기.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가 만약 장교를 훈련시키는 교관이다. 중사고 후보생이야. 그럼 막 이런 식인 거지. 똑바로 해. 예. 너 따위 돼지가 어떻게 우리나라 장교가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훈련 막 시킨 다음에 인간을 딱 하게 되면 그럼 갑자기 야 중사 예, 교수. 경례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야. 진짜 이거. 누구누구 중사 앞으로 열심히 하게나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와 진짜. 그러면 이제 그 중사는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 얼굴에서 꺼져 주시죠. 약간 이런 느낌. 와 이게 진짜 신기하네. 이거. 진짜 이런 느낌이야. 이거는 미국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급에 대한 그게 굉장히 철저해가지고 이게 내가 느끼기에 약간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더라고. 쉽게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와는 이게 너무 다른 거야. 우리는 같이 이렇게 살아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미국은 각각의 그들만의 리그, 뭐 장교 클럽이 따로 있고 부사관만 가는 뭐 이게 다 따로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거도 말하면 엄청 놀랄 텐데 미국에서는 부사관하고 장교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어. 아니 그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되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많이 하고 실제로 야. 중사 대위 결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뭐 부사관 아니면 뭐 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장교를 만났다. 물론 둘이 사귈 수는 있겠지. 근데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어. 그럼 제대를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을 만약 하려 그러면은 전역을 해야 돼 한 명이. 물론 이제 예외는 있지. 예외는 있어서 둘 다 부사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둘 중에 한 명이 장교가 되면 그거는 인정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어떤 상황이죠? 이 둘이 이제 부사관한테 결혼을 한 거야. 이 부인은 지금 보니까 병장이고 여기 지금 보이는 사람이 아마 지금 요번에 인간하는 이 흑인 남자분 이분이 요번에 장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된다는 거야. 이게 아니고 둘 다 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결혼은 허용이 안 된다는 규정상. 이야, 나 너무 놀랍더라고. 이게 막 얘기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야 이게 참 이렇게 미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선진 병영은 아니네요. 다른 거죠. 이 문화죠. 문화가 너무 달라서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장교하고 부사관의 관계가 미군처럼 했다가는 더 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어쨌든 뭐 장교하고 부사관 사이에 이런저런 루머와 많은 그 트러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길은 서로 그냥 존중해주는. 그렇지. 소위가 와도 소위 계급으로서 존중을 해주고 또 소위분도 오래 군생활을 하신 우리 부사관분들을 서로 존중해주면 그런 트러블 같은 게 없이 서로 의지하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자 그리고 장교하고 부사관 생활을 동시에 하신 우리 김대명 형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서로 존중을 한다는 게 사실 쉬워 보이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급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의 어떤 장유유서 문화도 있고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니까 존중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2년 2개월 군 생활을 마치고 예비군까지 다 마치고 지금 민방위까지 끝난 상태인데 항상 제 입장에서 현역 군인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이든 장교분들이든 항상 지나가시면은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부사관이든 장교든 다 똑같은 군인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